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스티븐 핑커 교수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일상에 바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제일 좋겠고, 근데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 중에 책이고, 독서광인 빌 게이츠도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긴 역사를 거쳐서 인류의 그 폭력이 감소해 왔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인류는 역사상 가장 폭력이 적은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티븐 핑커 교수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자, 과거에 폭력이 줄어왔는데 그것이 늘 어느 시대에서나 늘 정비례해서 줄어왔던 것은 아니다. 현재 폭력이 줄어들었지만 완벽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폭력이 계속 감소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핑거 교수가 본인 자체가 이런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비판하면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폭력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폭력이 많이 존재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대상을 비판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언론에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적은 폭력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핑거 교수는 전체적인 폭력의 양과 그 질을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폭력의 어떠한 노출, 이런 걸 이야기한 건 아니죠.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폭력 감소의 경향성, 인류가 어떻게 해서 폭력이 줄어들게 되었는가. 자, 첫 번째, 평화화 과정이 있는데,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의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뼈가 무더기로 발견되는데, 모든 내용들이 보면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화살에 꽂히거나 이러한 모습, 함몰되거나, 이러한 수렵 채집에서 이제 농업 문명으로 변해가면서 생활이 이제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작은 단위의 부족 공동체라든가 국가 같은 이런 집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성적인 늘 있는 습격, 혈투, 막 서로 이제 뺏고 이제 자기의 이제 수렵 채집의 영역을, 마치 지금 그 사바나 초원에서 막 사자들이 영역 다툼하듯이 그러한 습격과 혈투가 줄었고, 폭력적 사망자 비율이 5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명화 과정인데, 지금 농업 단위의 작은 국가 단위가 이제 보다 큰 중앙 집권의 왕국으로 통합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율이 10분의 1에서 50분의 1, 굉장히 확연하게 줄었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폭력을 국가가 이제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마, 폭력을 하지 마. 왜냐? 너희들은 다 우리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싸우면서 서로 상하면 안 돼. 대신 국가의 폭력이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의 폭력이 개인의 폭력에 비해서는 그 양이 이제 10분의 1, 50분의 1 정도로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도주의 혁명인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폭력 감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이냐? 계몽주의죠. 이성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에겐 이성이 있다.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계몽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그만큼 얘기하는 거죠. 미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러한 계몽주의 영향으로 전제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계약론, 뭐야? 왕이 왜 우리를 다스려야 돼? 국가폭력,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노예제, 왜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부려야 되는가? 결투,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죠. 고문, 이 책에 소개된 내용들, 고문 이런 내용들 보면 끔찍해서 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인간이 이런 심한 고문을, 사실 불과 수십 년 전에 그런 현대사에서도 그런 고문은 사실 존재를 했었죠. 미신적 살해, 가뭄이 들면
야, 이거 저 마녀네, 저거 마녀 때문이야 해서 마을에 공동체가 싫어하는 여성이 있다면 마녀로 몰아서 죽이는 거죠. 가학적 처벌, 기분 내키는 대로 뭐 튀겨 죽이고 찢어 죽이고 뭐 엄청나게 심하게 사람을 이제 살해한 그런 경우들이 많죠. 동물 학대, 끔찍하죠. 이런 것들이 17, 18세기에 이제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긴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20세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한국전쟁, 기타 등등 국제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20세기가 가장 잔혹한 폭력의 세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책 안에 이제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전체 인구 중의 사망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 과거에는 더욱더 끔찍한 폭력의 시대였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죠. 영국, 프랑스, 독일 그냥 3, 4년에 한 번씩은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데이터상으로. 자, 미소의 냉전, 갈등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전쟁이 발생하진 않았죠. 핵무기의 보유로 인한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이런 시기는 인류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새로운 평화인데 89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이 됐죠. 그 이후에 모든 조직적 충돌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뭐 내전, 집단 살해, 뭐 독재 정부, 테러 등등. 이런 얘기 하면 아니 무슨 시리아에도 저렇게 전쟁이 나서 지금 난민들이 발송하고 코소보에 막 인종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그게 평화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력이 전혀 없진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권리혁명인데 근대화 이후 지금까지 쭉 지속이 되고 있죠. 이성과 이제 인권에 대한 개념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많은 권리들, 뭐 시민권이라든가 이제 민주주의, 각 국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 여성권, 여성에 대한 차별, 학대, 폭력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엄청 났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 아동권, 지금은 아이들 보면 너무 이쁘고 귀엽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귀찮은 존재. 그래서 아이들 엄청나게 학대하고 부모님 말 안 들으면 그냥 사형시키고 뭐 이런 그런 제도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성애, 과거에는 동성애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지금은 동성애자 권리를 우리가 이제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동물권, 동물에 대한 학대도 우리는 법으로 또 보호를 하고 있죠. 이런 권리혁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폭력이 감소하는 경우를 네 가지 선한 천사라고 해서 진화적으로 우리 본성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이입입니다. 공감적 연명. 자, 독서 하죠. 독서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대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하지? 근데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노예제를 옹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문외다,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죠. 근데 독서를 하면서 아니 뭐야, 흑인들도 저렇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하고 똑같네? 그래서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도 그 스토우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 그 책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통제. 자, 이성의 능력의 발달로 인해서 충동적 행동,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사실 우리 살면서 충동을 많이 느끼죠. 욱 하는 거.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성으로 우리가 억누르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욱하면 바로 그냥 폭력이 나오고 사사로운 무시도 참지 못하고 결투다 해가지고 폭력이 발생하고 그랬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도덕 감각입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이성을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도덕 감각이 발달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 도덕 감각을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이성의 능력입니다. 반성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것들이
무엇의 결과로 생겼는가? 뭘까요? 바로 교육이죠. 교육의 질적, 양적인 확대로 인해서 다 이러한 것들이 생긴 거죠. 결국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교육의 확대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폭력의 감소라는 것도 결국 뿌리는 교육의 확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교육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또 역사적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 형성입니다. 리바이어던,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죠. 홉스, 리바이어던, 성경에 나오는 뭐 괴물 같은 존재인데 국가를 상징하죠.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렵 채집 사회에 있어서 아주 만성적인 습격이나 막 혈투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 계약을 한다는 거죠. 사법제도라든가 치안 관리를 통해서 폭력을 제어하고 있죠. 두 번째는 상업입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뭐 비인간화하거나 뭐 악마화할 이런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패권국 쟁탈전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도 상업 교류가 없으면 전쟁이 나도 벌써 났겠죠. 기존의 패권국 쟁탈전은 무조건 전쟁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중국에 투자한 것도 너무 많고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것도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죠. 바로 상업으로 인해서. 세 번째는 이제 여성화, 전 세계적으로 문명의 여성화, 이런 것들 느끼고 있잖아요. 폭력은 주로 남성의 오락이었다는 거예요. 자, 문명이 여성화되면서 폭력을 미화하지 않게 되는 것. 네 번째는 세계주의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이제 단위가 되면서 국제적 여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타국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는 독재 국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비난한다거나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세계주의 영향도 폭력을 줄어들게 했다. 다섯 번째는 계속 나오는 이성의 에스컬레이트입니다. 이성이 발전하면서 폭력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폭력은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도구야, 필수적인. 그게 아니라 폭력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아주 없어져야 될, 제거해야 될 이런 과제로 여기게 됐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폭력의 역사적 감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2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성에 관한 관점이에요. 과학, 기술, 이성. 지금 뭐 이성에 대한 불신, 그래서 뭐 모더니즘 이런 거 의미 없다,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해체주의, 기술은 뭐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과학이 뭐 그럴 것이다, 이런 관점이 많은데, 폭력의 감소로 인해서 이런 근대성, 과학기술, 이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과거에는 자연과 조화롭고 뭐 과거를 미화하고 뭐 향수에 빠지고 하는데, 자, 근대화 이전의 일상이라는 건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냥 고난 그 자체였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집이나 거리들에는 그냥 똥오줌이 넘쳐나고 막 기생충 창궐하고, 식사는 그냥 밍밍하거나 아주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일 뿐이었고, 끊임없는 수탈, 겨울이라는 거는 그냥 뼈를 깎는 배고픔, 봄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 이런 것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처에서 보는 죽음들, 본인 스스로도 살아봐야, 정말 장수해봐야 40세 정도 사는 거고, 껐다가면 그냥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막 사지를 찢어 죽이고 곤장 때려가지고 엉덩이 뼈가 다 드러나게 만들고, 이런 게 바로 근대화 이전의 인간의 일상이었다. 두 번째는 문명과 이 계몽의 힘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 계몽주의 얘기하면 웃죠. 근데 저는 계몽주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이 미몽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죠. 여전히 교육이 필요하고 계몽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 나오는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잔인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끔찍합니다. 막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뭐 분노, 혐오 이런 걸 넘어서 이러한 많은 시련과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과 계몽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말도 안 되는 폭력들을
끊임없이 감소시켜 왔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케 한 문명과 계몽의 힘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은가,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스티븐 핑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현재와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의지하고 함께 해야 할 학자가 바로 스티븐 핑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